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 충격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한국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각종 빵들과 길거리 음식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의 빵 문화는 언제나 충격을 줍니다. 프랑스에서는 빵이 식사의 기초이고 식탁 위의 숟가락과 같은 존재인데 한국에서는 빵이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프랑스인들에게 바게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이자 문화이고 때로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 처음으로 혼자 나간 심부름이 바로 빵 사오기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건네준 동전을 움켜쥐고 익숙한 빵집에 들어가 바게트 하나를 주문하는 것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빵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 속에 박혀있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 유명 빵집을 둘러보면 프랑스인들은 자연스럽게 가격표부터 봅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이 가격이라고? 바게트보다 비싸다고?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빵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빵의 재료가 심플하고 정통적인 방식이 중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소세지가 들어간 빵, 달콤한 피자빵,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빵, 잡채가 들어간 빵까지 등장합니다. 프랑스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빵인가, 요리인가, 간식인가 라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프랑스인은 한국의 쑥빵을 처음 보고 아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쑥을 빵에 넣는다고? 프랑스에서는 특정 식물들이 약용이거나 규제되는 경우가 있어 쑥이라는 재료 자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쑥향이 은근하게 퍼지는 한국의 빵을 먹으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호떡, 붕어빵, 계란빵 같은 간단하고 저렴한 길거리 음식도 프랑스인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 빵 문화가 거의 없고 베이커리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따뜻한 빵을 만들어 바로 내주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럽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소세지 빵은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음식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짭짤하고 달콤한 조합이 프랑스식 빵의 기준과 너무 달라. 처음에는 혼란을 주지만 결국 대부분 좋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빵이야?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번만 더라고 말하게 되는 대표적인 한국형 빵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퓨전빵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프랑스 제과 기술을 배운 사람일수록 크루아상을 크로플로 눌러 구운 것을 보면 가슴 한쪽이 아프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시간을 들여 층층이 만든 결을 그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국에서 만든 빵은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많아지는 중입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열린 빵 대회에서 우승한 일도 있으며 이 소식은 프랑스 현지에서도 적잖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빵집들이 미국 LA를 비롯한 해외 여러 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프랑스인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프랑스 스타일을 일부 차용한 한국식 베이커리가 오히려 미국에서 더 사랑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기술과 한국식 창의력이 합쳐져 새로운 장르의 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프랑스인들이 길바닥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다양함과 자유로운 발상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볍게 사먹는 빵 하나에도 한국 특유의 감성, 맛의 실험, 문화적 융합이 녹아있고 이것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일종의 미식 문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과 프랑스의 식문화, 생활문화, 사고방식의 차이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게 만듭니다. 프랑스인이 한국을 경험할수록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프랑스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장면 중 하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는 순간입니다. 뜨거운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로 바로 테이블에 놓이는 모습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충격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대체로 적정 온도로 식혀서 제공하고 테이블에서 끓는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한국식 찌개나 탕 요리를 처음 마주한 프랑스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고는 합니다. 이걸 바로 먹어도 되는 거야? 입은 안 데이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은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는 문화가 없다 보니 한국인처럼 바로 한 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찌개가 끓고 있는 상태에서 밥을 비벼 먹거나 아예 숟가락을 넣어 바로 한술 떠먹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만 프랑스인에게는 거의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땀을 흘리거나 얼굴이 붉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땀이 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손수건을 꺼내거나 물을 찾으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계탕, 감자탕, 뚝배기 불고기처럼 높은 온도를 유지한 채 제공되는 음식은 프랑스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복더위에도 삼계탕을 먹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지만 프랑스인에게는 거의 열기 속에서 또 열기를 마시는 기묘한 문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뜨끈한 국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놀랍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더운 날에 먹는 거야? 이 질문은 프랑스인들에게 거의 문화적 수수께끼처럼 남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점은 한국의 후식 문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달콤한 디저트가 나옵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푸딩, 과일 등이 대표적이고 단맛으로 식사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기를 먹고 난 뒤 냉면이나 볶음밥을 먹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왜 식사가 끝났는데 또 식사가 나오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프랑스에서는 탄수화물 요리가 식사의 시작 부분에 있고 마지막에는 가벼운 단맛으로 정리하는 구조지만 한국에서는 고기 반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식사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냉면을 후식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이건 메인 아닌가요? 라고 묻는 장면도 종종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양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번의 식사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한 자리에서 여러 메뉴를 이어 먹는 문화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1차, 2차, 3차 문화는 프랑스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고 다음에 술집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고 심지어 늦은 밤 야식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프랑스인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프랑스인들이 특히 놀라는 것은 한국인의 야식 문화입니다. 밤 11시에 치킨, 피자, 족발을 시키는 모습은 프랑스인 기준으로는 거의 축제 수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녁 식사 후 음식을 또 먹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빠른 배달 앱을 처음 접한 프랑스인은 이 시간에 음식이 도착한다고 라며 놀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혼밥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식당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레스토랑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간단한 샌드위치나 음료 정도를 테이크아웃해서 가볍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혼밥 문화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혼자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식당 구조 또한 프랑스인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혼자 먹는 사람을 위한 작은 좌석이나 1인용 공간을 갖춘 가게가 많지만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2인 테이블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한국의 혼밥 편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신기했던 나물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물을 별도로 삶아 조리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물 반찬을 보면 이건 어떤 음식이죠? 라고 묻게 됩니다. 특히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을 처음 먹는 프랑스인들은 식감과 맛이 너무 생소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역국 역시 프랑스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신비한 음식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미역을 끓여 국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프랑스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주얼과 향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담백하고 깊은 맛 덕분에 곧바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이 한국을 방문해 가장 당황한 음식 중 하나는 검은콩 조림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검은콩을 조림 반찬으로 먹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검은콩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오면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음식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빵을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금기는 오래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사형 집행인에게 마지막 음식으로 빵을 제공했는데 이 빵을 구별하기 위해 바게트를 거꾸로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빵을 거꾸로 놓으면 불운이 찾아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문화이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누군가 바게트를 거꾸로 놓으려고 하면 프랑스인은 깜짝 놀라며 바로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식사 매너는 원래 군사적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식사 중에는 손을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기본이며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옛 인식에서 유래한 예법입니다. 이런 엄격한 식사 매너는 한국의 편안한 식사 문화와 달라서 프랑스인에게는 한국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식문화 차이는 단순한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인은 한국의 식문화를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 한국인은 프랑스의 방식에서 또 다른 장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차이는 충격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카페와 베이커리의 밀도입니다. 한국의 도시를 걸어 다니다 보면 5분마다 카페가 등장하고 그 옆에는 다시 새로운 베이커리가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빵집은 지역마다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한 블록마다 새로운 콘셉트의 빵집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한국의 카페 거리를 처음 보면 거의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길래 이렇게 많은 가게가 운영되는 거지. 이 정도면 도시의 절반이 카페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카페의 성장에는 한국 특유의 브랜딩 감각이 깊게 작용합니다.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과 콘셉트를 팔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고 분위기와 디자인을 즐기며 머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보며 이건 커피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산업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디저트와 빵의 조합이 뛰어나서 카페가 사실상 일종의 작은 베이커리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한국식 베이커리 문화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LA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케이크는 과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빵은 다양한 크림과 재료의 조합으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식 빵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는 항상 긴 줄이 이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식 베이커리가 프랑스 베이커리와 미국식 디저트의 중간 지점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정통 디저트는 기술 중심이고 미국식 디저트는 당도가 강하고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식 디저트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다양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해외 고객들의 입맛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식 빵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이 특히 놀라는 부분은 한국의 서비스 문화입니다. 한국의 베이커리나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대체로 친절하게 맞이하고 주문 과정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 직원들의 친절함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빠른 응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한국의 식당 카페에서 받는 서비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친절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런 감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오는데 10분이 걸린다면 한국에서는 1분이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속도를 보고 효율의 나라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한국은 식문화를 즐기면서도 속도와 편리함을 잃지 않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성입니다. 한국은 하루 종일 새로운 메뉴를 발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침에는 김밥, 점심에는 찌개, 저녁에는 삼겹살, 밤에는 치킨과 맥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능을 넘어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붕어빵, 호떡, 계란빵, 떡볶이 같은 음식은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특히 겨울철 길거리에서 호떡이 튀겨지는 모습은 프랑스인에게 한국적 따뜻함을 상징하는 풍경이 됩니다.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접근성 높은 음식 문화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파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빵은 빵집, 요리는 레스토랑, 간식은 카페에서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하고 이 점이 한국을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한국의 이런 구조 덕분에 프랑스인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사 먹는 즐거움을 끝없이 느끼게 됩니다. 어디를 걸어도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며 하루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랑스인이 말합니다. 한국은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또한 프랑스인은 한국이 음식에서 보여주는 자부심에도 감탄합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식의 나라로 불려왔고 그만큼 음식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리는 예술이고 셰프는 장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셰프들은 새로운 맛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특유의 빠른 실행력과 창의성이 더해지면서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식문화를 보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나라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빵, 카페에서의 친절한 서비스, 식당에서의 뜨거운 음식, 그리고 밤늦게 이어지는 야식 문화까지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힘입니다.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길바닥에서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단지 빵이 아니고 단지 쑥빵이나 소세지빵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 전체였습니다. 한국은 일상 속 작은 음식에서도 문화가 드러나는 나라이고 프랑스인들은 그 점에서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들은 한국인의 정체성, 창의성, 속도, 따뜻함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잊을 수 없는 여행지가 됩니다. 한국을 경험한 프랑스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음식으로 시작해 추억으로 끝나는 나라다.